존경하는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원자력 추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단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자체를 보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텐데, 그리고 또 이게 한미동맹이 잘 이행되는 거라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에서 승인해주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핵연료는 과연 몇 %의 농축 자료를 거기 사용하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필리존스에서 건조하면 이에 따른 상업적 효과는 누가 갖게 되느냐. 그렇다면 여기 조선소에 대한 확장과 투자해야 될 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핵 연료의 농축 비율을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실장님? 방식은 조금 더 농축도를 높여서 하는 방식도 있고 낮게 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20% 이하에서 할 수 네. 있다고 하는 쪽입니다. 네, 지금 이제 20% 이내 우라늄에 대한 것을 갖는 것은 실제 애초에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에 사용하는 연료를 재처리하고 농축하는 기술을 갖는 핵 잠재력을 갖는 것도 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처럼 20%의 이런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지 못하고 이걸 미국에서 제공받는다면은 지금 현재 한미의 팩트시트가 덜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20%는 실제로 지금 프랑스에서 20% 정도 3,000톤급을 사용하는 잠수함은 이제 그게 자꾸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20% 미만의 이런 핵 잠수함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요. 문제는 이게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나면 이게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오버홀을 해야 됩니다. 창정비. 그럼 배를 가져가서 배를 갈라서 완전히 가서 2년 이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4대를 갖는다고 해도 작전 공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20%의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결국 이건 아주 노후화된, 그다음에 세계에서 별로 쓰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미국이 갖고 있는 버지니아급의 잠수함을 갖는다. 이건 약 90% 정도의 고농축 핵연료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장보고 배치 3 정도 5,000톤급 정도를 쓰려고 했는데 이 버지니아급이 8,000톤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핵연료봉을 우리를 위해서 필리조선소에서 자신들이 만들어야 되는 버지니아급 사용하는 핵연료 말고 또다시 설계를 해서 작은 규모를 만들어 줄 것이냐.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8,000톤급이면 하나에 5조 5천억 원입니다. 호주도 2030년까지 잠수함 2척을 구입하는데 11조 5천억 원이 들고요. 더군다나 필리조선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20%라고 하면은 계속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 것이고 작전 공백이 있을 것이고, 80% 90% 이상의 이걸 만들어 준다고 하면 우리가 가질 만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잠수함을 건조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죠? 네, 다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진 연료를 쓸 것인지 아니면 40%대도 있고 90%대도 있는데 어떤 걸 쓸 것인지 정한 바는 없고요. 일단 미국하고 그 부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우려점을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건조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선을 만들든 방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가 필라델피아 시내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핵 잠수함을 만들 만한 여러 가지 방어시설을 갖출 것이냐. 그럼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때도 한다면은 이 산업 효과라든지 기술 수준이라든지 향후에 이걸 우리가 수출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근데 문제는 2015년에 원자력 핵 협정을 과연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 세계 NPT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려하시겠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2개의 만들 수 있는 조선소에서 스스로 1년에 한두 개밖에 못 만드는 잠수함을 그다음에 1년에 소요를 50%밖에 충당 못하는 미국의 수준에서 우리 것을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필리조선소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 지난번에 PPT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지난번 아덱스라고 그래서 방위산업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마 그래서 2030년 전반기 전자권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의 취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쌍방간에 해야 되는 관세 협상이 있어서 일방이 그걸 언제로 기한을 못 박는 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자권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쌍방이 합의한 거를 기한을 정하는 건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도 우리의 기술력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확장시키는 부분, 그래서 자체 수리하고 운영하고 K방산의 수출 효과를 갖고 그다음에 그래서 국방과 산업의 경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우리 기술을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우리 기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안보실장님과 비서실장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을 2030년 전반기에 과연 전자권 전환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정확한 현재의 국방을 안보를 보고해 주시고 자칫 환상 속의 자주국방의 추구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감안해서 현실적이고 비용 대 효용이 맞는 그런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5조 몇천억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저렴한 우리에 맞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필리 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거고 또 미국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데서 우리 잠수함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수요도 충족 못하는 사정이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자주국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 능력에 대해서 아주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자권 정환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감안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답변하러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을 올려서요. 저희가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의 전체 총생산에 해당되는 비용의 1.4배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북한 전체의 총생산의 1.4배에 해당됩니다.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합의가 가장 우선될 것이고 또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 비서실에서도 신경 써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